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으로 갑자기 치르게 된 조기 대선,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예선을 거쳐야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토론회 조합을 짜는 추첨을 마쳤고, 경선 구도가 확정된 민주당에선 새 후보가 일제히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후보는 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은 AI와 우주산업, 세종은 스마트 행정 등 첨단 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공략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박 2일째 충청권에서 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충청권의 그 행정수도의 완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기에 더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옮겨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에서 했던 김경수 후보도 세종 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세종 행정 수도와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 다음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함께 운영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었고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8명의 후보들 한 목소리로 반 이재명을 외쳤는데 조만간 열릴 토론회에선 여러 사안을 두고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각자 공정하게 경쟁한 뒤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명합니다. 최종 후보 1명의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의 막이 열린 겁니다. 조별 토론 멤버를 정하기 위해 모인 자리, 당 선관위에선 흥행을 고려해 각 후보의 입장 발표를 1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좀 자유스럽게 해주지. 후보들은 각자 강점을 어필하면서도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지지층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한 시간을 넘어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청년 미래 주제인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가 사회 통합 주제인 이철우, 나경원,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정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주 4.5일제에 이어 오늘은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언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특혜란 비판이 잇따랐는데 다음 주 재판 땐 허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첫 내란 형사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피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며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비판을 의식했는지 오늘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규칙에는 피고인이 반대해도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내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온 날 입주민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영 현수막을 내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꽃다발을 전달한 입주민은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현수막은 모친이 간부로 있는 아파트 동대표단이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1일, 한 노인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JTBC 취재 결과 꽃을 건넨 사람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배모 씨입니다. 자택 입구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란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현수막엔 12기 입주자 동대표 1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 씨는 12기 동대표단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날 입주민 게시판엔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항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입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걸었단 겁니다. 되게 황당하고 제가 이제 생활지원센터에 확인을 했죠. 확인한 바에 하면은 그 회장하고 배우씨라는 분이 이제 감사였는데 두 분이 주도해서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제 다른 입주민들의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고 그랬는 상태에서 그거를 걸었고 심지어 현수막에 적힌 12기 동대표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12기 동대표 중 한 명은 JTBC 취재진에 현수막을 보자마자 바로 항의했다며 12기 동대표 회장 정모 씨와 감사 배 씨가 진행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12기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안보실장이 3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차장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공군 부대 한 간부가 부하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탁 심부름 같은 사적인 요구를 상습적으로 해왔고 신고한 부하를 색출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모 부대 부서장 A 중령이 최근 부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법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중령은 지난해 1월 부임 직후부터 부하 장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밤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거나 여성 간부에게 세탁소에 옷을 맡기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사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자 부하들에게 새 사무실의 기존 방 형태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놓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A 중령은 또 근무 시간에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며 결제를 미루는 등 근무 태만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부하 장교가 결제를 받으러 오자 중요한 판이니 기다리라거나 결제를 해주면서도 포인트를 얼마 못 땄다며 면박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신고가 접수됐는데 A 중령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했고 공군 측은 2주가 지나서야 A 중령을 분리조치시켰습니다. 공군은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2년 전에도 부서장이 부하들에 대한 갑질로 보직해임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